25단원은 클래스와 객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여기가 조금 게르기예요. 아나잔이 이후 내용들의 좀 밑바탕으로 깔리는 개념이기 때문에 아나잔이 조금 찝찝하고,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가 파이썬으로 뭐 웹사이트나 뭐 이런 전문 프로그램을 만들 건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구사할 일은 또 없고, 그래서 너무 너무 깊게 정리는 안 했고요. 대략적인 개념만 따라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여태까지 객체라고 하는 개념을 봤었잖아요. 네, 객체라고 하는 거는 쉽게 말하면 이 안에 어떤 변수와 그 다음에 함수가 내장되어 있는 특수한 변수다. 이렇게만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럼 이 객체라는 거를 과연 어떤 과정으로 만드는가? 이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객체가 등장하는 프로그래밍을 이제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이라고 해요.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가볍게 얘기를 해보고, 그 다음에 객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클래스라고 불리우는 소스 코드를 작성해야 돼요. 클래스 작성 방법, 그리고 이 안에 이 객체 안에 포함되어 있는 변수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변수와는 어떻게 다른지, 그런 것들을 좀 이야기해 볼 거고요. 객체 지향에 대해서는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요 다음 PPT까지도 이어집니다. 자, 객체 지향 언어, 4세대 프로그래밍 언어의 특징이라 그랬죠. 이걸 이제 책들이 설명하는 걸 보면 객체가 중심이 되는 프로그래밍 패러다임, 지금 유행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파악해야 되는 게 과연 객체가 뭐냐인 건데, 이 객체라는 거를 사전적으로 찾아보면 그냥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어떤 물건이나 대상이래요. 그래서 요 말을 접목해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을 설명하면은, 제가 대학 딱 들어가서 처음 읽었던 책 문장이 객체 지향을 설명하는 거였는데, 그 문장이 너무 와닿질 않아서 아직도 안 까먹어요.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사물을 프로그래밍 언어로 표현한 것이라고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처음에 그 말이 진짜 뭔 말이야 싶었거든요. 왜냐면 제가 그때 딱 머릿속으로 떠올렸던 게 길가에 펴있는 그 들꽃을, 꽃 한 송이가 딱 떠올랐어요. 이걸 도대체 코딩으로 어떻게 표현해? 라는 생각이 들면서 아직까지 지금 이 말에 거부감이 좀 있어요, 저는. 그래서 객체라는 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밑에 있는 문장은 제가 정의한 겁니다. 어디 가서 이렇게 설명하면 좀 의견차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해를 돕기에는 제 생각엔 가장 나아요. 필요에 따라 다른 변수와 함수를 내장하고 있는 특수 변수. 이건 제가 정의한 거예요. 자, 그럼 객체 안에 어떻게 들어있느냐? 객체를 구성하는 거는 데이터하고 기능이에요. 데이터는 변수로 표현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능은 함수로 표현되는 거죠. 그래서 이 데이터는 주로 명사적 특성을 갖고요. 기능은 동사적 특성을 가져요. 특별히 객체 안에 포함되어 있는 변수를 멤버 변수라고 부르고요. 객체 안에 포함되어 있는 함수를 메서드라고 부릅니다. 부르는 용어가 좀 바뀌어요. 자, 그럼 이런 객체라는 거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클래스라고 하는 코드를 작성을 해야 돼요. 이게 객체의 설계도 역할하는 프로그램 소스예요. 설계도라는 게 중요한데, 공장에 설계도 하나가 있으면 그 설계도를 통해서 똑같이 생긴 물건을 여러 개 찍어내죠. 뭐 자동차 공장 같은 데 봐도 똑같은 자동차 여러 대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자동차들은 전부 각각 움직이죠. 독립적으로. 그러니까 클래스, 즉 설계도가 하나 있으면 그걸 통해서 같은 구조를 갖는 객체를 여러 개 만들 수 있는데, 이 객체는 각각 독립적으로 동작을 해요. 설계도가 있으면 똑같은 제품을 여러 개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잘 그려지지 않죠? 이거 보시면 돼요.
이거보다 더 잘 설명하지는 못해. 클래스를 하나 만들면은 그 클래스를 통해서 각각 독립적으로 동작하는데 똑같은 특성과 똑같은 기능을 갖는 객체를 여러 개 뽑는 거예요. 객체 지향을 제일 잘 설명하는 게 게임이에요. 오늘 이 단원 이해가 안 되면은 그때까지 게임 손도 대지 마세요. 자격이 없습니다. 진짜 게임 만들 때는 객체 지향이 다 있는 대로 들어. 믿어도 돼. 3년 반 동안 게임 회사에서 불렀거든. 아유, 게임 회사는 종족이야. 그쪽은 사람 직군이 아니야. 하나의 클래스를 통해서 이제 생성되는 이런 애들을 객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객체는 명사적 특성과 동사적 특성이 있다 그랬죠? 그럼 이 녀석의 명사적 특성은 뭐겠어요? 체력, 스피드, 공격력. DPS라 그래서 데미지 퍼 세컨드라고 불러요. 이런 것들이 명사적 특성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방어력, 쉴드. 그 다음에 이동하다, 무브, 어택. 이런 것들은 동사적 특성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클래스와 객체를 소스코드로 만드는 방법 보죠. 객체의 설계도가 되는 거니까 변수하고 함수를 그룹화하기 위한 코드 블록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클래스라는 예약어가 하나 나오고 클래스 이름을 정합니다. 콜론 찍고요. 변수들을 나열해요. 이 클래스를 통해서 생성되는 객체가 가져야 되는 명사적인 특성들을 쭉 나열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얘가 가져야 되는 동사적인 특성, 즉 기능들을 함수 형태로 나열합니다. 필요하다면 파라미터 정의할 수 있고 필요하다면 리턴 값도 정의할 수 있어요. 프로그램 코드 구문 설명할 때 전에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대괄호가 들어가 있는 거는 생략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코딩할 때 실제 대괄호 치는 거 아니에요. 특이사항은요, 클래스 안에 속해 있는 메서드는 무조건 첫 번째 파라미터로 셀프라는을 받아요. 이게 약속이에요. 근데 호출할 때 실제로 이 셀프라는 파라미터를 전달해 주진 않아요. 얘는 안 쓰는 파라미터예요. 자, 클래스라는 예약어와 클래스 이름 명시하고 콜론을 사용하여 블록 구성한다. 멤버 변수하고 메서드는 필요에 따라 여러 개 존재할 수 있어요. 이 멤버 변수는 값을 직접적으로 초기화하거나 직접 대입을 하거나 아니면 일단 논으로 넣어놓고 나중에 객체를 통해 간접적으로 대입할 수도 있어요. 클래스에 속하는 모든 메서드는 첫 번째 파라미터로 셀프라는 값을 명시해야 된다. 자, 그럼 이제 이 기본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유형이 메서드 없이 변수들만 포함하는 형태, 아니면 변수 없이 메서드만 포함하는 형태, 그것도 아니면 둘 다 포함하는 형태. 저렇게 클래스라는 걸 만들고 나면 클래스를 마치 함수 호출하듯이 호출하면은 이 클래스 안에 정의되어 있는 모든 기능이 이 변수한테 부여되는 거예요. 이때 얘를 객체라고 불러요. 여기서 좀 더 딥하게 얘기하면은 객체 참조 변수랑 인스턴스라는 걸로 나뉘는데 뭐 그렇게까지는 얘기 안 할게요. 여튼 핵심은 이 클래스 안에 정의해 놓은 모든 멤버 변수와 메서드를 얘가 부여받는다는 거. 그러면 이제 이 안에 부여된 기능들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객체점 변수 출력해도 되고요. 객체점 변수를 다른 변수에 복사해도 되고, 그리고 메서드는 함수니까 뒤에 괄호 있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초반에 얘기했던 게 코드가 잘 나가다가 점 튀어나오면 왼쪽 게 무조건 객체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이제 클래스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일단은 변수들만 그룹한 클래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멤버라는 클래스 안에 유저 아이디, 이메일, 폰 3개의 특성을 정의했어요. 그러면 멤버 클래스의 객체를 생성하면 이 멤1이라는 애는
아이디, 이메일, 연락처 3개의 특성을 부여받는 거예요. 근데 전부 다 논이죠. 그러니까 값을 따로 넣어줘야겠죠. 출력하면 떨어지죠. 자, 어떤 객체 하나에 하위 변수가 속해 있는 형태예요. 이거 어디서 보던 거랑 많이 비슷하지 않아요? 각각 독립적인 이름을 갖는 하위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형태. 딕셔너리. 표기법만 다르지 구성은 딕셔너리랑 똑같잖아요. 이게 제가 파이썬에서 좀 싫어하는 부분인데, 파이썬이 진도 순서가 전통적인 프로그래밍 언어론에서 좀 벗어나요. 이게 프로그래밍 언어가 발전되는 양상을 보면은 처음에 이제 C 언어에서 최근 사용되는 객체 지향 언어까지 프로그래밍 언어가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해서 처음에 변수라는 걸 만들어요. 그 변수가 있으니까 당연히 데이터 타입이 있겠죠. 그럼 이제 변수가 한꺼번에 너무 많아지면 프로그래밍이 복잡하니까 변수를 한 그릇에다가 담기 위해서 그 다음에 등장하는 개념이 배열이라고 배워요. 배열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파이썬 책들이 이 배열에 대응되는 거를 리스트라고 이야기해요. 사실 아니거든요, 이게. 배열의 특성은요, 같은 종류의 변수만 묶을 수 있어요. 그래서 0, 10, 20 이런 식으로 되지 0, A 이런 식으로는 안 돼요. 원래 배열은. 근데 파이썬 리스트는 이게 되죠. 같은 종류만 묶을 수 있다라는 특성 때문에 좀 서로 다른 종류의 변수를 그룹화하는 복합적인 구조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발전되는 게 구조체라는 형태예요. 차이가 배열은 같은 종류만 그룹. 구조체는 서로 다른.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데이터들만 이렇게 묶다 보니까 기능도 좀 같이 묶을 필요가 생기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다음에 등장하는 게 클래스라는 형태예요. 클래스와 객체. 이 클래스의 출발은 구조체 안에, 구조체라는 거는 서로 다른 종류의 변수 그룹핑한 거라 그랬어요. 구조체 안에 함수를 포함하는 거에서 시작을 해요. 그럼 아까 이 클래스 갖다가 우리 그 게임에 나오는 그 유닛 표현했잖아요. 아까 그 스타크래프트 게임 할 때 보면은 쭉 드래그해서 부대 지정하죠. 그럼 걔네들끼리 그룹으로 묶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객체에 대한 배열이 또 필요해요. 근데 파이썬의 리스트와 전통적인 프로그래밍 언어 배열의 또 다른 차이가요. 자, 아까 그 스타크래프트 혹시 게임 해보신 분 계시면 한 번에 드래그하면 한꺼번에 드래그할 수 있는 유닛 개수 제한. 그쵸? 그 다음에 종족 하나가 생성할 수 있는 유닛의 최대 개수. 오. 누가 대답하는지 반았어 내가. 개수가 제한돼 있죠. 왜냐면 배열의 특성이 사이즈가 제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객체 배열이라는 거는 프로그램을 만들 때 어디까지나 한계가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이즈 무제한을 만들어요. 이걸 이제 컬렉션이라고 부르는데 리스트라는 게 생겨요. 얘가 좀 더 정확히는 이게 해시 어레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리스트는 사이즈 무제한.
그리고 종류를 가리지 않음. 이 리스트라는 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원래 리스트를 표현하는 클래스가 먼저 등장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대부분의 알고리즘 공부할 때 요 중간 과정에서 배우는 게 스택과 큐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선입선출, 선입후출 뭐 이렇게 나오는 거. 근데 파이썬은 이 중간 개념 다 빼버리고 얘를 그냥 얘 없애버리고 얘를 앞에다 배치해버려요. 그러니까 진도 순서가 꼬여요. 파이썬부터는. 그래서 이 순서를 이 발전 순서대로 얘기를 해야 좀 되는데 파이썬은 그게 없으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시작하자마자 객체라는 개념을 먼저 짚어놓고 가는 거예요. 왜냐면은 안 그랬으면은 어저께 예제까지 객체라는 얘기가 나올 일이 없었는데 원래는. 근데 파이썬이 이 순서가 완전 엉켜버리는 바람에 객체라는 걸 먼저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비슷한 식의 배우는 딕셔너리 있죠. 이것도 원래 이 스택과 큐라는 거를 공부하면서 같이 리스트와 쌍벽을 이루는 맵이라는 객체가 있어요. 맵의 특성이 키와 밸류로 묶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 딕셔너리도 한참 후반부에 나와야 되는 건데 파이썬은 딕셔너리와 리스트가 앞에 나와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파이썬이 배우기 쉽다라고 얘기하는데 강사의 수업을 진행하는 입장에서 파이썬은 되게 가르치기 어려운 언어예요. 나중에 배워야 되는 개념을 앞에서 어떻게든 이해를 시켜야 되니까 이만큼의 배경 지식이 다 없는 상태에서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우회적으로 설명을 해야 돼. 정확하게 뭐다라고 얘기를 하기가 되게 애매해요. 그래서 파이썬 공부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코딩 테스트 공부할 때 반복문으로 뭐 배열 탐색, 리스트 탐색하는 거는 되게 잘해요. 왜냐면은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들은 배열이 같은 종류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사이즈가 제한이 있고 뭐 그런 것도 있는데 반복문으로 리스트 같은 거 탐색할 때까지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는 내장 함수랑 메서드라는 개념 자체가 1도 안 나와. 그러니까 전부 다 직접 구현을 해야 되는데 파이썬은 벌써부터 내장 함수 뭐고 빵빵 제공해 주니까 막 쓰면서 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보다 되게 쉽게 해요. 근데 막상 중간에 들어가는 개념 이거 구현하라 그러면 이거 거의 다 못해요. 스택 큐자료 구조는 거의 다 그게 뭐예요 하고 나와요. 왜냐면 파이썬은 언급을 안 해 이걸. 그래서 가르치기 되게 힘들어요 파이썬이 사실은. 이 스택하고 큐를 공부하라고 하면은 대체로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여러분들 리스트 할 때 그 어펜드 메서드랑 그다음에 푸시, 팝 뭐 이런 메서드를 했었어요. 그걸 직접 구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FI 에로 FI F 퍼스트 인풋 라스트 아웃풋 퍼스트 인풋 퍼스트 아웃풋 요 두 개의 개념을 이해해야 자료 구조가 성립이 되거든요. 그래서 데이터 분석으로 파이썬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코딩 테스트 연습 너무 열심히 하지 마세요라고 간간히 얘기하는 게 어차피 시 없는 수박이라 핵심 개념 딱 빼놓고서 배열만 열심히 돌리거든요 다들. 너무 깊게 보지 마세요. 전문 프로그래머 입장에서 봐서는 핵심 개념이 없는 상태로 공부하시는 거예요. 근데 원래 코딩 테스트 하려면은 최소 자바스크립트나 C, 자바 이런 걸로 해야지 파이썬으로 코딩 테스트 하는 회사가 있지도 않을 뿐더러. 그래서 너무 깊게 보실 필요 없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어쨌든 요 개념은 정리됐죠? 얘가 딕셔너리하고 비슷하게 생겼지만 실상은 딕셔너리보다 훨씬 먼저 나온 애예요. 이걸 왜 얘기하냐면은 딱 여기만 보면 딕셔너리는 클래스라는 거 만들 필요 없이 그냥 괄호 열고 유저 아이디 땡땡하고서 값 넣으면 되는데 클래스라는 거 굳이 안 만들고도 비슷하게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얘가 상대적으로 되게 임팩트가 없어 보일까봐 한 얘기예요. 자, 멤버 변수도 어차피 변수니까 값을 바꿀 수 있습니다. 객체의 변수를 다른 값으로 바꿔서 다시 출력을 해요. 자, 클래스는 정의하고 나면 아까 설계도 역할을 하는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객체를 또 찍어낼 수 있어요. 그럼 얘는 같은 구조를 갖는 자료 구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독립적으로 동작한다. 즉, 안에 포함하고 있는 변수 이름은 똑같은데 내용은 다를 수 있다. 자, 이번에는 메서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파이썬에서는 클래스에 포함되는 모든 메서드의 첫 번째 파라미터로 셀프라는 애를 정의하도록 규정을 해요. 자, CALC라고 하는 계산기 클래스에 썸의 기능을 넣습니다. X하고 Y라는 파라미터 받고 무조건 처음에 셀프 줘야 돼요. 그러면 이 CALC의 객체를 C1이라고 만들면 이 C1은 썸이라는 메서드를 부여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C1.sum이라고 호출하는데 정작 호출할 때 셀프는 값을 전달 안 해요. 얘는 깍두기야. 그럼 여기서 더한 값을 리턴하겠죠? 객체 또 만들고 호출해서 리턴 받고. 그래서 셀프 파라미터는 객체를 통해 메서드가 호출될 때는 값을 전달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셀프라는 거는 뭐냐? 같은 클래스 안에 있는 애가 그 집이고 이 안에 속해 있는 메서드나 멤버 변수가 가족 구성원이라고 할 때 뭐 아버지랑 엄마랑 나라고 했을 때 가족 구성원을 부를 때 우리 내가 말을 해버렸네. 앞에 자연스럽게 붙는 수식어 있죠. 우리 아빠, 우리 엄마. 이렇게 하면은 이 우리라는 의미는 우리 집안에 속해 있는 가족 구성원이라는 의미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셀프는. 그러니까 올에서 보면 셀프.점 플러스라고 하면은 우리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셀프.점 마이너스라고 하면은 우리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즉 같은 클래스 안에 속해 있는 자원, 메서드나 변수에 접근할 때 앞에 셀프를 붙입니다. 그냥 플러스라고 그러면은 어디 밖에 어디인가 있는 플러스란 이름의 일반 함수를 뜻하는 거고요. 셀프.점 플러스라고 하면은 반드시 클래스 안의 자원을 탐색하는 거예요. 자, 실제로 이제 비슷한 클래스 만들어 볼게요. CALC 클래스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더해서 리턴, 빼서 리턴, 올. XY를 받아서 얘가 셀프.점 플러스한테 X와 Y를 토스해요. 만약에 10과 20이 전달됐다라고 하면은 그걸 그대로 플러스한테 토스해요. 그럼 플러스는 더했으니까 30을 반환하겠죠? A는 30. 마이너스 10과 20을 그대로 또 토스해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10을 반환하겠죠? 여기선 이걸 튜플로 묶어서 한 번에 리턴을 했어요. 그럼 이제 얘를 사용을 해야죠. 클래스는 정의만 해놓으면 아무 동작 안 해요. 반드시 객체를 통해서 활성화를 시켜줘야 돼, 기능을. 자, 그럼 얘한테 플러스 10과 20. 셀프는 전달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럼 더한 결과가 리턴될 거고, 마이너스 100과 50. 그럼 100에서 50 뺀 결과가 리턴될 거고. 그리고 올이라고 호출하면은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결과를 튜플로 묶어서 리턴했었죠. K를 출력하면은 300과 마이너스 100. 그래서 0번째, 1번째 출력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튜플을 리턴하는 경우는 리턴 받을 때 구조분해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면은 P가 400, M이 200. P는 플러스 결과고 M은 마이너스 결과니까요. 문법을 이해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예제 구성은 그렇게 어렵게 만들진 않았어요.
자, 1교시, 요번 1교시 아니구나. 요번 교시 요거까지만 할게요. 여기까지 실습들 한 번씩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 내용은 이제 멤버 변수에 관련된 얘기예요. 자, 클래스에 멤버 변수하고 메서드가 같이 있을 경우에 멤버 변수는 모든 메서드가 공유합니다. 그래서 전역 변수라고 부르기도 해요. 전역 변수는 클래스 안에서 선언된 변수고요. 클래스 블록 범위 안에서 유효해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메서드들 간에 전부 공유가 가능하고요. 반대되는 개념이 지역 변수예요. 메서드 안에서 선언된 변수예요. 얘는 메서드 블록을 빠져나가지 못해요. 파라미터도 지역 변수 일종이고요. 자, 멤버 변수의 특성을 이제 살펴보기 위해서 예제를 좀 구성을 했는데, 멤버 변수도 클래스 안에 속한 자원이기 때문에 셀프를 통해서 접근해요. 그리고 멤버 변수가 전역 변수 역할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클래스 안에 모든 메서드가 공유할 수 있고요. 지역 변수는 파라미터나 메서드 안에서 생성된 변수, 그 메서드를 벗어날 수 없어요. 자, 간단하게 이제 유저라는 이름의 클래스를 준비했는데, 이 클래스의 객체를 만들었단 말이죠. 그리고 u.set user id로 helloworld라고 보내요. 그럼 이 값이 여기로 전달이 되죠. 이렇게 전달된 값을 self.userid한테 복사를 해요. 그러면 저장되는 건 여기 저장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한 턴이 끝나고 u.getUserID라고 호출을 해서 리턴 받은 걸 여기다 저장을 해요. 그러면 이제 여기가 실행이 되는데 여기선 self.useid를 리턴한다고요. 그럼 얘를 리턴하는 거죠. 아까 helloworld라는 값이 이렇게 전달됐으니까 그걸 돌려받는 거예요. 자, 이 예제에서 특성은 이 useid라는 값이 이 메서드와 아래에 있는 메서드 두 군데서 모두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변수 하나 넣는 건데 뭐하러 이렇게 빙빙 돌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이게 맞는 거예요. 자, 그래서 멤버라는 이름의 클래스에 유저네임과 이메일이라는 두 개의 변수를 준비했어요. 그리고 join이라는 메서드와 viewinfo 두 개를 넣는데요. 객체를 만들면서 join한테 유저네임과 이메일을 전달합니다. 얘가 여기로 전달되죠. 그 다음에 이메일 주소가 1로 전달되죠. 그럼 이렇게 전달된 파라미터를 멤버 변수에 복사를 해요. 이게 객체 안에 데이터를 입력하는 개념이에요. 이 파라미터들은 join이라는 메서드가 끝나면 아예 사라지기 때문에 변수가 없어지기 전에 여기다가 복사해 놓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viewinfo라고 하면은 여기서 self.username과 이메일을 출력하니까 여기에 저장했던 값을 갖다가 쓰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얘네들이 출력되겠죠. 자, 객체라고 하는 거는 필요에 따라 다른 변수와 함수를 내장하는 특수한 형태의 변수라고 했고요. 객체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설계도 역할을 하는 클래스라는 게 만들어져야 됩니다. 객체는 데이터와 기능으로 구성되고 데이터는 변수, 기능은 함수로 표현하죠. 특별히 객체 안에 포함되는 변수를 멤버 변수라고 하고 객체 안에 포함된 함수는 메서드라고 해요. 자, 메서드는 첫 번째 파라미터로 셀프라는 파라미터를 정의해야 되는데 실제 호출할 때 직접적으로 사용되진 않고요. 멤버 변수는 모든 메서드가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전역 변수의 역할을 한다. 메서드 안에서 초기화되는 변수나 메서드 파라미터는 메서드 블록을 빠져나갈 수 없기 때문에 지역 변수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런 이론적인 특성들이 있어요.
자, 객체를 구성하는데 필요한 요소가 아닌 것은 멤버 변수, 메서드, 클래스, 내장함수. 네, 내장함수는 아니죠. 모든 메서드에 명시되어야 하며 객체가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의미의 파라미터는 셀프. 이거 자기 자신을 가리킨다라는 걸 아까 우리라는 단어로 대체해서 설명을 했었고요. 객체가 갖고 있는 기능을 사용할 때 객체 이름 뒤에 오는 특수문자. 점 찍으면은 앞에 게 객체라고 했죠? 자, 뭐 이거 정리하시면 되는데 앞에 거 정리하셨으면은 뭐 예제 지금 하나밖에 없으니까 바로 이어서 본 다음에 지금 실습량 좀 늘립시다.